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조용히 계세요. 선배인 척하지 마시고요. 26 정규직 신입이 42 계약직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은 요령 없이 무식하게 오래 일하는 사람, 솔직히 시대착오적이죠. 유라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괘씸한 후배를 실력으로 박살내주기로요. 누구인지 몰라도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네요. 유라 씨가 어떻게 복수했을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인테리어 자재 유통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42살 한유라라고 합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일같이 물류가 오가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 엑셀창이 화면에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겉보기에 화려하지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도 아니지만 저는 이곳이 그다지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 일이 뭔지 모두가 알고 있고 저를 향한 기대도 요구도 관심도 크지 않은 딱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가진 그런 공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요? 처음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님이 자연스럽게 유라 씨도 정규직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꺼내주길 바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바랐던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대신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했어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일이 끝나면 가끔 전시회를 가고 혼자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주말엔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는 조용한 생활. 회사에서는 늘 구석 책상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고 전주에 정리한 재고량과 송장을 비교하고 누락된 거래처 자료를 확인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반복되는 루틴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한텐 안정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라는 게 어떤 사람에겐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사실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런 성향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한 발짝 뒤에 있고 모임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 그래서 회사에서도 많은 말은 하지 않아요. 인사, 필요한 대화, 점심시간엔 가볍게 맞장구 정도.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말없는 유라 씨, 조용한 유라 씨로 불리게 됐죠. 그게 저는 편했어요. 관계로부터 피곤해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제 역할만 하면 되는 살. 결코 대단하지 않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루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해 늘 그렇듯 사무실 불을 켰고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고 팀장님 책상에 있던 문서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전날 처리하지 못했던 재고 정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 똑같은 회사, 똑같은 업무. 그런데요, 그 똑같은 아침에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 합류한 분이에요. 유진 씨, 다들 잘 부탁드려요. 문이 열리고 팀장님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흰 셔츠와 슬랙스를 깔끔하게 입은 그 여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내민 인사에 팀원들이 반가워요. 잘 지내봐요. 인사를 건넸고 저도 그 무리에 섞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선 이상하게도 이건 좀 다르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게 왜였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등장으로 제가 아끼던 조용한 일상이 흔들리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저조차도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유진 씨는 팀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첫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야무지다는 감탄으로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빨랐고 말투도 정중했으며 일에 대한 태도 역시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분명했고 그걸 감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땐 보기 좋게 정리된 표에 색을 넣어 가독성을 높였고 파일 이름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저장해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뒀죠. 거래처에 전화할 땐 메모장을 켜두고 나중에 보고할 때를 대비해 통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그녀가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정리가 잘 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팀 안에서 유진 씨를 향한 시선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정리가 진짜 깔끔하네. 일머리가 있어요, 확실히.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성실해 보여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온 말처럼 들릴 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그게 꼭 저를 지칭한 건 아니겠지만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요. 팀장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툭 던지듯 말했어요. 유진 씨는 정규직 공고 뜨면 한번 지원해봐요. 내가 추천 넣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제게 여전히 예민한 키워드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3년을 일하면서도 한 번쯤은 누가 유라 씨도 정규직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스스로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유진 씨를 보면서 다시 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였는지 자꾸만 제 손이 느리게 느껴졌고 제 방식이 낡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 회식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거래 하나가 잘 마무리된 기념으로 팀장님이 삼겹살집을 예약하셨고 우리 팀 6명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고기가 익어가고 소주와 맥주잔이 오가고 그렇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회식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필요한 만큼 말하고 제자리에 앉아 무난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팀장님이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진짜 효율이 중요하지. 무조건 오래 앉아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유진 씨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좀 달라요. 열심히 한다는 것보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무작정 오래 앉아서 일하는 건 거의 의미 없죠. 솔직히 말하면 요령 없이 무식하게 일하는 건 이제 좀 시대착오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선 회식장의 다른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옆에서 웃는 사람들의 소리도, 고기 굽는 지글거리는 소리도,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치 제게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문장 하나가요. 요령 없이 무식하게 일하는 건 이제 좀 시대착오적이에요. 요령 없이, 무식하게, 시대착오적으로.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줄줄이 꽂혔습니다. 요령 없이라는 건 그동안 제가 엑셀 수식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하고 송장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틀린 항목을 반복해서 확인했던 그 습관들을 말하는 걸까요? 무식하게라는 건 눈이 뻑뻑해질 때까지 모니터를 보며 보고서를 정리했던 저녁 시간들을 뜻하는 걸까요?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도 종이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고객 요청 사항을 받아 적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녀는 저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요즘 방식을 말한 것뿐이겠죠. 그런데도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시대에 뒤처진 걸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방식이 사실은 비효율로만 취급받는 그런 것이었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누워도 자꾸만 유진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령 없이, 무식하게, 시대착 오적으로. 그 말 하나가 제 3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그저 저는 조용히 제 방식대로 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회식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유진 씨가 저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엔 오늘 할 일이 정리된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밝게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전날 정리해둔 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속은 말 못할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서를 움직이던 마우스가 자꾸만 흔들렸고 수정을 해야 할 셀을 클릭하고도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팀장님이 오후 회의에 지난달 보고자료 다시 리뷰하니까 다 준비해오라고 하며 덧붙이듯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라 씨, 지난번 표 정리한 거 다시 설명 좀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보고서라면 이미 다 넘긴 줄 알았거든요. 파일은 당연히 저장해뒀지만 다시 설명을 한다니. 간만에 긴장감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안엔 팀장님과 5명의 팀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린트한 보고서 자료를 각자에게 나눠주었고 유진 씨는 태블릿을 열어 이미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정리해둔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마치 이어받는 듯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표, 제가 다시 시각화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숫자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훨씬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셨고 다른 팀원들도 오, 이건 보기 쉽네. 색깔도 구분 잘 되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아무도 제 자료를 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선배님이 만드신 표도 잘 보긴 했는데요. 요즘 방식으론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더 빠르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바꿔봤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프린트물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장의 종이가 제 손에 아닌 심장 위에 얹힌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유라 씨 자료도 좋았어요 라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제 존재는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구방식이자 참고용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전자리에 앉자마자 팀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감정이 왜 이토록 흔들리는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꼈을 뿐이죠. 팀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면담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회의실 옆에 작은 응접실에 둘이 앉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업무하면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즘 자꾸만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팀장님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라 씨 말 이해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좀 달라요. 자기 생각을 확실히 말하고 효율을 더 중시하니까. 그걸 너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진 말아요. 서로 배우면서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한 말이었습니다. 배우면서 가야 한다는 말. 그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배움이 언제나 나에게만 요구되는 방향이라면 그건 배움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걸
그 순간 절실히 느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손이 책상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도 셀 하나를 클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꾸만 유진 씨의 태블릿 화면이 떠올랐고 회의실 안에서 제가 느꼈던 그 공기가 고스란히 제 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그 문장이 쓰이고 나서야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터졌습니다. 조금 울컥했어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흔들려야 할까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였습니다. 평소엔 퇴근 후 작은 조명 하나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하루의 긴장이 풀렸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고 습관처럼 전자레인지를 열어 저녁을 데우려다 괜히 그릇 뚜껑만 열어본 채 다시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입맛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그동안 쌓인 메일과 업무 정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평소처럼 일상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서 하나하나가 전부 저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만들더군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어떨까? 그 생각은 너무 조용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거웠어요. 세상이, 흐름이, 시선이 모두 나와 맞지 않는 느낌.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나를 효율적이지 않다는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결국엔 나를 사라지게 만들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력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계약직 3년. 공란이 많은 이력서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마음으로 이름 석자를 다시 써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고 길거리엔 작은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았고 사람들 발걸음조차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팀장님은 외근 중이었고 유진 씨는 언제나처럼 먼저 출근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고 머릿속에선 여전히 이 일을 정말 계속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벨이 울렸고 앞자리 직원이 받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거래처에서 바꿔달래요. 성진물류 김 부장님이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성진물류 김 부장님은 저와 2년 넘게 거래하면서도 직접 전화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직원 통해 자료만 주고받았고 통화도 거의 필요 없는 관계였는데 수화기를 귀에 댄 순간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 씨, 저 김 부장이에요.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신규 자재 물량을 확대한 건 알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 정리된 서류 받고 싶은데 다른 분 말고 유라 씨가 정리한 걸로 부탁드리려고요. 잠깐 말을 멈췄던 그는 이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유라 씨가 보내주신 자료들이 너무 꼼꼼하고 신뢰가 갔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대충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는 일이 많았는데 유라 씨는 늘 완벽했어요. 그 정돈된 방식이 참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라 씨 아니면 진행 안 하겠다고 저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톡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도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은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회사에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단단하게, 더 진심으로 다가온 한마디.
그 정돈된 방식이 참 좋았어요. 그 말 하나가 어쩌면 지금껏 제가 버텨왔던 이유를 다시 일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봤다는 사실, 내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방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었고 신뢰였다는 것.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조용했을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누군가는 그 조용한 노력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다시 제 자리를 단단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성진물류 김 부장님의 전화는 제 마음에 단단한 돌을 하나 놓아주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 돌이 무게를 주었고 흔들리던 제 일상이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거래 자료를 다시 꺼내 검토했고 새로 요청받은 물량에 맞춰 엑셀 서식을 수정했고 확실하지 않은 항목은 직접 통화하며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가 식고 있었지만 손끝은 오랜만에 뭔가 확실한 무게를 가진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셀 한 셀 입력하면서도 이 일이 단순한 수치 정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 즈음 유진 씨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좀 바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거래처 쪽에서 서류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엑셀 서식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맡게 될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감정들이 엉켜있던 저로서는 속으로 작은 물결이 일렁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공유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유진 씨의 태도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느꼈던 걸지도 모릅니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을 하루 앞둔 날, 팀장님이 요청한 통합보고서 담당을 유진 씨가 맡았는데 거래처 두 곳의 자료가 누락되어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팀장님은 살짝 언성을 높이셨고 유진 씨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두 곳 자료, 제가 예전에 백업해둔 게 있어요. 메일로 바로 드릴게요. 회의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그날 퇴근 무렵 유진 씨가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 있는 거예요. 자료는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 쓰이더라고요.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선배님한테 좀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가끔 제게 질문을 했고 저도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빠르고 똑똑했고 저는 여전히 느리지만 꼼꼼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비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배님 방식 배울 점 많아요. 저는 아직 성급한 게 많아서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배울 게 많아요. 세대가 달라도 속도가 달라도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이 작은 사무실이 단순히 보고서를 만들고 숫자를 입력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기다림.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 사이의 균형이란 건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실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흔들리고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 실은 결국 툭 끊어져 버리죠. 유진 씨와 제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균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팀장님의 생일이었어요. 사무실에 조용히 케이크가 들어왔고 다 같이 생일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짧은 파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평소에 팀장님이 좋아하시던 단호박 라떼를 점심시간에 직접 사와드렸습니다. 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요즘 단호박 라떼 좋아하신다길래요. 팀장님은 웃으며 고맙다고 하셨고 팀원들 중 몇 명은 와, 유라 씨 센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을까요? 옆에 앉아있던 유진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진 씨의 말투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던 건 예전엔 부드럽게 묻던 질문이 어딘지 모르게 뾰족한 느낌이었고 제가 말할 때마다 중간에 끼어드는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선배님, 그 파일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팀장님이 요즘엔 그래픽 중심으로 보고서 보시는 걸 더 선호하셔서요. 그 말은 듣는 순간 딱히 뭐라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기기엔 묘하게 찝찝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엔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외부 손님이 다녀간 날 팀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그 외부 미팅 대응한 거 정말 좋았어요. 담당자도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유진 씨는 웃으며 좋은 피드백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 씨는 점점 더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대답은 했지만 어딘가 공허했고 이전처럼 먼저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사 전체 회식이었고 많은 부서가 함께한 자리였죠. 팀장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팀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주는 유라 씨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부장님이 아, 그 깔끔한 정리 메일 보내주신 분 하며 반색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유진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주목받으시네요. 저는 괜히 제 자리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자리를 침범한 걸까? 전 대답했습니다. 그런 생각 들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유진 씨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 누구도 유진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 속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단톡방에 공유된 보고서 파일에서 제 이름이 담당자로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그날따라 그 빈칸 하나가 너무 크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직감은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이불을 덮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감정을 품게 됐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서운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은 한참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처음엔 그녀가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젠 내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린 둘 다 너무 노력했고 그 노력이 조금씩 겹치면서 서로의 자리를 건드리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균형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유진 씨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유리벽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사도 했고 필요한 말은 주고받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느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유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은 두 줄이었지만 그 메시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불편한 대화가 될까? 아니면 기다렸던 대화일까?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유진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근처 카페 가실래요?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어딘지 결심이 담긴 듯 보였습니다. 우린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두 잔이 테이블에 놓였고 커피에서 피어나는 김이 우리 둘 사이의 긴장감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유진 씨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너무 늦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게 있어서요.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선배님이 무뚝뚝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일은 잘하시지만 조금은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히려 선배님한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 안에 머뭇거림과 후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회식 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요령 없이 무식하게 오래 일하는 건 시대착 오적이라는 말. 그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선배님한테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그동안 묻어뒀던 감정이 조용히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떠올렸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겨우 참았던 그 울컥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유진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이 팀장님께 칭찬받고 다른 분들이 선배님한테 기대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더 어리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나도 처음엔 유진 씨가 너무 빠르게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 했었거든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선배님은 항상 태연해 보여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끝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기에서 묘하게 눌려있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선배님한테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보고서 정리 방식, 메일 내용 정돈하는 거, 심지어 말 한마디 할 때 그 무게까지. 사실 다 부러웠거든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로 배우면서 일해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같은 방향의 버스를 함께 기다렸고 그날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취미와 주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다시 엮일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심이 맞닿은 순간이구나. 그걸 온몸으로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진심이 진심에 닿는 순간이라는 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와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서로에게 오래된 응어리를 녹이는 따뜻한 찜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불편한 공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전처럼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안정된 간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진 씨는 예전처럼 먼저 질문을 하기도 했고, 제가 바빠 보이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선배님, 이 파일은 제가 오늘 정리할게요. 대신 다음 주 거래처 스케줄은 선배님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로 편한 방식대로 나누면 더 수월하죠. 이제 우린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를 고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진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저 이번 주말에 피부과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관리받으려고요? 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가서요. 선배님이랑 같이 가면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예전처럼 또렷하기보다는 조금은 어색하고 수줍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소심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처럼요. 좋아요. 마침 나도 미뤄뒀던 관리가 있었거든요. 그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피부과에 다녀왔고, 시술을 받고 나온 뒤엔 근처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오랜만에 이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취업 준비 시절에 불안했던 순간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저답지 않게 제 과거 이야기,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긴장과 외로움에 대해서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린 더 이상 계약직 선배와 정규직 신입이라는 경계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두 사람, 서로를 질투하기보단 이해하고 비교하기보단 응원하는 사이.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동료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졌고 보고서 제출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니 한 사람이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건 곧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팀장님은 가끔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역시 유라 씨랑 유진 씨 찰떡궁합이야. 이대로만 계속 가면 난 걱정 하나도 없겠네. 그 말에 우린 나란히 앉아 웃곤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쁜 시기엔 다시 예민해지기도 했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날엔 서로 잠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우리가 이제는 그 감정을 말로 풀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유진 씨는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선배님, 이런 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고마워요라며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나를 흔들었지만 결국은 그녀가 나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줬구나. 질투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우리가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아주 인간적인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든든합니다. 나보다 빠른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할 수 있게 됐고 그녀는 내 오래된 방식을 지켜보며 속도의 가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뢰를 배우게 되었죠. 결국 우리는 다른 세대, 다른 성향,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일하면서 감정이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진심은 말로 전하지 않으면 절대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을 열면 누구와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오해로 마음이 어렵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닫는 것보다 열어보는 쪽이 때로는 훨씬 더 편안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딱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용히 참아내고 그래도 꺾이지 않고 내 방식을 지켜낸 사람들. 조용히, 묵묵히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단단하다는 걸 이 이야기로 위로받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도 의미 있었던 걸로 남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다정하게 다려드릴게요. 진심이 닿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